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난번 강의 이어서 정액법과 정률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계산을 해서 3000년도까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남은 금액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800만원 남았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 요 금액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장부가액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거. 뭐라 부른다고요? 장부가액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2천만원은 취득원가고 800은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래서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했는 것을 앞에서는 뭐라 불렀냐면 미상각 잔액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미상각 잔액이라고 불렀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미상각 잔액과 장부가액은 같은 표현이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액법을 3차년도까지 계산을 했고요. 뭐 4차년도, 5차년도까지 계속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냥 중간에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률법을 한번 볼까요? 정률법 본다면 똑같이 1월 1일날 2천만원 주고 샀습니다. 자, 정률법 첫 해 한번 볼까요? 취득원가 얼마? 그렇죠. 2천만원에 첫 해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0. 정률은 문제에서 몇 퍼센트로 가정했습니까? 그렇죠. 40%. 그러면 첫 해에는 감가상각비가 얼마요? 800만원입니다. 와우. 크다 맞죠? 12월 31일 날 차변의 감가상각비 800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요? 800만원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1차년도 이렇게 된다. 자, 2차년도 한번 볼까요? 2차년도에는 취득원가 2천만원에 1차년도에 감가상각 800했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800을 빼시고요. 남은 1200에 대해서 40%를 하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480만원이 될 거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12월 31일 날 차변의 감가상각비 480만원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요? 480만원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3차년도. 자, 제가 정액법에서는 3차년도 계산하지 않고 금액을 바로 400이라고 적었습니다. 맞습니까? 왜? 정액법은 매년 금액이 일정할 것이니까. 근데 정률법은 자, 계산하지 않고 3차년도 구해보시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느냐? 알 수 없죠? 계산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률법의 단점은 매년 새로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치시는 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정액법이 나오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정액법은 어차피 뭐 한 번만 계산하면 금액이 매년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맞죠? 정률법은 매년 새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3차년도 계산해 보면 취득원가 2천만원에 빼기 그동안의 감가상각을 800, 480 두 번 했죠. 그래서 그동안의 감가상각 누계액 1280만원 빼시고요. 그럼 남은 금액이 720이다. 맞죠? 720이다. 거기에 곱하기 얼마요? 40%. 됐습니까? 그래서 288만원이구나 라는 거. 원래. 그래서 똑같이 12월 31일 날 여러분은 차변의 비용 칠합니다. 감가상각비 288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88만원이다 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정액법과 똑같이 뭐 4년 5년 다 하면 좋겠지만 그냥 3년에서 스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년 동안에 자, 얘도 오타죠. 정보조금이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3년 동안에 지금 첫해 800, 두 번째 480, 세 번째 288만원이죠. 다 합치게 된다면 1568만원이 된다. 그럼 남은 가치는 432만원이다 라는 겁니다. 요 432만원 남았는 금액을 우리는 뭐라 불렀습니까? 그렇죠. 장부가액 또는 미상각 잔액이라고 불렀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432만원과 600이 남았는 거다. 자, 800이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의아한 점은
정액법을 하게 되니까 매년 400만원씩 비용 처리가 남은 금액이 800. 그럼 그동안 3년 동안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얼마요? 1200이 들어왔어요. 1200. 맞죠? 근데 정률법은 3년 동안 감가상각 누계액이 1568만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비용 처리했는 금액이. 누가 봐도 정률법 혈 크죠? 그러면 이건 좀 비용 처리가 정률법이 더 많이 되니까 정률법이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자,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첫 해 얼마요? 800 했죠. 정액법보다 많습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는 얼마요? 480을 했습니다. 그래도 정액법보다는 80만원 많지만 비용 처리하는 금액이 더 적어졌다. 맞습니까? 3년차 때는요, 288만원으로서 정액보다 적게 되죠.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정액법은 매년 금액을 똑같이 처리하고 있지만 정률법은 처음에 많이 하고 가면 갈수록 적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5년까지 갔을 때는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얼마다? 똑같이 2천만원 나올 겁니다. 왜? 2천만원을 사서 잔존가격이 0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로 본다 그러면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매년 이렇게 똑같을 거예요. 그래프 기억해 주세요. 정액법은 매년 금액이 일정하게 처리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본다 그러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보셨죠. 반비례 곡선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점 감소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많아지고 가면 갈수록 점점 적어진다라는 거. 됐습니까? 요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추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문제가 보시면 7월 1일이었죠. 맞습니까? 7월 1일.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는 1년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1년을 다 사용하지 못했는 경우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월할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본다 그러면 얘를 7월 1일 날 구입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자, 1년치는 400이지만 곱하기 12분의 원래 사용했는 거 6개월 됐습니까? 이렇게 감가상각해서 200이구나. 그럼 첫 해 감가상각비 얼마요? 200. 감가상각 누계액도 얼마? 200. 이렇게 수정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에서는 어차피 취득원가에서 빼기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기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첫 해 정액법일 때는 꼭 만다고 월할 계산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정률법일 때는 7월 1일이라면 자, 첫 해 계산했는 금액이 800 나왔죠. 800에다 곱하기 얼마? 12분의 얼마? 6 해서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400만원 된다. 그렇다면 첫 해 감가상각비 400. 누계액도 얼마가 됩니까? 400이 돼야 되겠죠. 400. 그러면 2000년도에도 한번 볼까요?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빼기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죠. 그럼 2년차 때 800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400을 빼주셔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얼마? 720이 될 거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정률법은 기중에 취득을 하게 된다면 첫 해뿐만 아니라 2년차, 3년차, 4년차 계속적으로 계산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구입한 첫 해에 뭐 한다고요? 감가상각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 기중에 취득했을 때는 월할 계산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또 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5차년까지 다 계산하지 말고요. 자, 밑에 문제를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정액법하고 정률법하고 더 만들어 놨는데, 자, 4차년도 이제 4년차 때 1월 1일 날 승용차를 얼마에 팔았다고요? 그렇죠. 600만원에 판매하고 현금 수령했답니다. 정률법도 동일하게요. 600만원에 판매하고 현금 수령했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남았는 가치는 요거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하고.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회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 이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분계를 가장 힘들어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분계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대로
정도만 하시면 헷갈릴 일은 없으실 겁니다. 헷갈릴 일 없을 거니까. 자, 정액법 제일 먼저 볼까요? 자, 일단은 차량을 처분을 했죠. 그럼 장부상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 차량 운반구를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차 팔았으니까 차량 운반구 제거하겠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대변, 차량 운반구 대변에 2천만원. 왜? 차량 운반구는 처음에 취득했을 때 2천만원이고요. 매년 감가상각 처리할 때 감가상각 누계기란 평가 계정으로서 간접적으로 차감시켰기 때문에 취득원가는 몇 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2천만원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차량 운반구가 사라졌으니까 뭐도 감소해야 됩니까?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사라져야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원래 대변에 있던 계정이니까 차변으로 1200을 감소를 시키시면 되고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 2000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200을 빼시게 되면 남은 가치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800이 되죠. 자, 800만원의 가치가 있던 차인데 얼마에 팔았다고요? 그렇죠. 600에 팔았죠. 800만원짜리를 600에 팔았으니까 회사는 그만큼 손실이 발생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만큼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지금 팔았는 게 유형자산이고요. 팔았다 처분 그리고 손해봤죠? 손실 20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받았다. 얼마요? 600만원. 그럼 볼까요? 차변 총액 얼마요? 2천만원. 대변 총액 2천만원으로 일치한다라는 거죠. 맞죠? 앞으로 하실 때 순서 제일 먼저 자산을 대변으로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으로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인다고요? 그렇죠. 장부가액이 보이죠? 그 다음에 처분 손실이면 비용, 이익이면 대변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 회수했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분 분계를 하면 된다라는 거. 자, 정률법에 대한 처분 분계와 그 다음에 나머지 강의는 다음 강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청 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강의에 참고된 모든 자료는 사용된 모든 자료는 네이버 카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